안녕하세요. 어제 선물 언박싱을 하고 오늘 차도를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와, 진심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라이브를 보시고 야이였다고 하시는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살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살을 찌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베트남 허가 절차에 대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왜 의약품청이 규제 담당 쪽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유를 생각해보니 허가 신약은 사실 몇 개 없죠. 하지만 규제해야 할 허가된 약은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의 비중을 따져서 의약품청이 규제 담당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허가는 10개 신약을 한다면 규제는 누적된 100개의 허가된 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10개 신약을 허가했다면 내년에 규제해야 할 약은 100개에서 10개가 추가된 110개가 됩니다. 허가는 플로어지만 규제는 스탁이죠. 플로어와 스탁은 둘 다 퀀터티를 메저링 하는 건데요. 플로어는 일정 기간 동안의 퀀터티를 나타내고요. 반면에 스탁은 특정 시점에 퀀터티를 나타냅니다.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거 플로우고 욕조에 받아진 물은 스탁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내가 손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욕조에 가득 찬 수돗물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허가할 약보다 규제해야 할 약들은 더욱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허가보다 규제할 약이 더 많아지죠. 누적적으로 쌓이니까요. 그래서 조직도에서는 해야 할 업무가 많은 규제 담당으로 의약품청을 이동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의문점도 저 나름대로의 추측으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완료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백신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자가 탈락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3등인데 앞에 2등이 탈락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2등이 되는 거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으로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다 허가를 받은 코로나 백신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총 121개국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히 전 세계가 사용한 백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만약 사업을 철수하게 된다면 백신 개발 후발주자들에게도 큰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허가를 내준 백신이라고 합니다. 일찍 허가가 나온 만큼 접종자도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방접종 현황에서 백신별 일일 접종 현황을 클릭해 봅니다.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이렇게 백신별 예방접종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누적 데이터고 순서대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가 있습니다. 1차 접종은 화이자가 1,40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가 1,100만 명입니다. 1등 화이자, 2등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접종한 백신으로 1, 2등을 다투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러다 보니 혹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접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긴급 승인을 받을 수도 없었을 테고 저렇게 많은 121개국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빠르게 사용 승인을 내준다고 하지만 눈 감고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임상시험 데이터는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죠. 얼마나 많은 백신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긴급사용 승인 절차를 밟았겠습니까? 그 중에 효능이 있고 안전하다고 선택받은 소수의 백신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정식 허가를 받은 것에 비해 검토한 데이터와 시간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백신이 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접종 도중 이미 이슈가 되면서 승인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현재 유일하게 정식 허가를 받은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의 코머너티입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발빠르게 정식 허가를 받은 게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파급 효과에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방 먹은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자국인 영국에서라도 밀어줘야 하는데 영국도 화이자를 선택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영국의 백신이라 하지만 영국도 FDA의 정식 허가를 받은 화이자를 외면하기 힘들었겠죠. 현재 시점에서 FDA 검증을 가장 확실하게 받은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부스터샷이라는 3차 접종을 위해 미국 화이자 백신을 3,500만 회분 계약했습니다. 영국의 2020년 인구수는 6,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화이자 백신을 계약한 겁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백신 접종자 전체를 화이자 백신으로 해결하겠다는 소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자국에서도 화이자를 선택하는 마당에 우리가 계속 백신 사업을 해야 하는가 회의감이 들었겠죠. 이미 시장도 뺏겼고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 불명예만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내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사의 평판을 저하하는 백신 사업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사업을 철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 차원에서 백신 개발과 완제의약품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자사의 핵심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제약사가 자사의 신약으로 수익 창출을 안 하겠다는 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처럼 사업 철수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제 생각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 문제로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화이자에게 완전히 밀려버린 것을 보고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효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게 미안합니다만 화이자와 모더나는 효능이 95%에 육박하는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이자가 FDA 정식 허가까지 받아버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화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후발주자인 노바백스는 효능이 90% 수준으로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당당히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슈퍼루키라는 거죠. 노바백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데 나노코박스도 역시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HLB와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이죠. 앞으로 제가 다룰 예정인 소재지만 잠깐 언급을 드리면 여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노바백스는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는 85.6%,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는 60%의 효능을 보여줍니다. 후발주자지만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노바백스이고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게다가 가장 최고 장점이라 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의약품청이 왜 조직도에서 규제 담당 쪽에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영국에서조차 화이자에게 확 밀려버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효능이 화이자는 95%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70%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화이자는 FDA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